진짜 여러분들 밤낮을 지새우면서 나스닥이랑 뭐 S&P 500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0월 15일 브리핑을 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 미중 무역 전쟁, 뭐 미중 관세 전쟁 이게 아마 끝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중국은 진짜 작정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이 올 때까지 이거를 자초한 사람은 누구냐?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이 제조업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엄청난 자본 이득을 취했잖아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면서 엄청나게 금융화됐죠. 그래서 제조업을 다 중국한테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줬죠. 원래는 영국과 미국이 제조업, 뭐 산업혁명 이런 걸로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는 중국한테 내준 게 아니라 아웃소싱을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자본 이득을 챙겼죠. 그런데 이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처럼 이렇게 귀엽게 내가 잘 다루고 사료도 주고 그다음에 쓰담쓰담 해주고 그렇게 잘 다루면은 내가 그냥 재미는 보고 그다음에 이득은 내가 다 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였네. 그래서 호랑이여서 이제 호랑이로 커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하면은 잡아먹힐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중국이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눌러버리면서 일본의 이 상승을 아예 꺾어버렸는데 그거를 똑같이 중국한테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존 버나드만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이랑 중국 ETF를 진짜 한 4년 전부터 미리 가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중국 주식이 조금씩 오르고 중국 뭐 ETF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존 버나드만 너무 일찍 미래를 봐서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그쪽도 이제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나 중국의 기술력들이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갈라선다고 하면은 결국 그렇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미국의 AI 버블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있잖아요. 급락을 했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게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AMD의 약진입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나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이 오라클 있잖아요. 오라클이 AMD를 대량 구매를 했다면 AMD의 AI 전용 칩 있잖아요. 이거를 5만 개를 구매를 하면서 26년 3분기 그다음에 27년 이후 물량을 확대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AI 쪽 폭증에 따라서 엔비디아 원래 칩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제는 오라클은 AMD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MD 약진이 뭐냐? 지금 10월 6일 오픈 AI에 GPU 수만 개를 공급 계약을 발표했죠. 그래서 23%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이 계약으로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는 오라클과 오픈 AI 두 건의 계약으로 AMD는 제2의 엔비디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AMD 주가는 80%나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34%에 그쳤다. 플러스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독점 구도를 AMD가 점점 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깬다고 하면은 결국 AI 버블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갔지만 이제 점점 뭔가 이게 판돈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젠가는 진짜 AI 버블이 저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 버나드는 뭘로 준비하고 있냐? 금으로 준비하고 있죠. 지금 오늘 금 가격이요. 오전에 지금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4,2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금이 비트코인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축통화의 과도기가 점점 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달러 시스템 그게 영원할 줄 알았지만 뭔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아직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이게 진짜 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가 말했잖아요. 이 기축통화에 과도기가 오고 있고 그래서 금이 계속 각광받고 있고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 계속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보다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 상승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지금 13일 날 금 두 돈을 또 구입을 했어요. 실물 금을 구입하려고 쿠팡에서 지금 두 돈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 908,700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도착한다고 이렇게 배송 예정일이 15 일이었는데요. 상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만큼 실물 수요도, 금에 대한 실물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쿠팡을 보니까요. 95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90만 8천 원이었던 게 95만 3천 원으로 이렇게 가격도 또 뛰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쿠팡에서는 지금 이렇게 95만 원에 한 돈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링크 한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제 영상 설명란에 한번 보시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세를 조회해 보셔라.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또 약간 좀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금이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실물 구매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더더욱 이제 앞으로 가면 힘들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 가격이 진짜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은요.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진짜 금 물량이 많이 딸릴 것 같아요. 왜냐 세계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리가 물량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줄 때 조금 돈이 있으면은 저도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돈이 있으면은 기회 줄 때 조금씩 그냥 한 10년 20년 갖고 간다 치고 그냥 실물도 모아 가려고요. 금에 대한 실물도 모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원자재 시대가 오고 있죠. 미중이 진짜 저렇게 갈라진다고 하면은요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히토류, 리튬, 뭐 구리, 금, 은, 뭐 우라늄 뭐 이런 거 지금 우라늄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대원자재 시대가 오면서 지금 은 가격도 보세요. 52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50년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역대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신고가가 나버렸어요. 몇십 년 고점을 이제는 은이 뚫어버리면서 계속 가고 있고요. 한 달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습니다. 2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달에 38%, 그다음에 6달에 61%, 1년에 65%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예요. 은이 요즘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은이 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뭐 GPU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대체 뭘까? 지금 미국 주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이랑 은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여러분들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보시면서 이거를 대충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중국의 파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유튜버가 존 버나드 말고는 별로 없다니까요. 존 버나드는 실례로 진짜 홀로 중국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미국도 하고 있지만 중국도 괜찮다고 이렇게 홀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저는 중국의 발전이 무시무시해지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락과 상승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좀 미국 내 회사가 있잖아요. 그 어디죠? 펜실베니아 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또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손잡으면은 언제든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 가운데 껴서 진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반전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빨리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첫째는 무역 대표부 여기 지금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며 이 중국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어는 우리는 과거에 중국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데 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중국 애들은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어요. 사생결단입니다. 중국은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나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 그러면 미국 너는 뭘 걸 수 있는데 목숨 걸 수 있어? 끝까지 가볼 거야? 그런데 미국은 끝까지 못 가겠죠. 왜냐?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더 잃는 게 많으니까 끝까지는 못 갈 겁니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양보하고 미국이 양보하고
합의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저한테 뭐라고 너 친중이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뭐냐? 결국에는 10월 28일, 29일 열리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축 프로그램을 이제는 조만간 연준에서 종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더 앞으로 시장에 많이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롬 파월의 힘이 많이 줄어들어서 트럼프 말 말고는 이렇게 잘 안 듣죠 사람들이. 그런데 낙관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장 마감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을 경제적으로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국산 식용유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SNS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대두를 구매하지 않아 대두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보복으로 식용유 및 기타 무역 요소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한방 또 얘기를 했는데 더 이렇게 아픈 거는 제가 봤을 땐 트럼프 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식용유나 이런 것도 대두를 구매를 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미국산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브라질산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대두를 수입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길로 또 수출하면 되고 식용유는 뭐 원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피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이 피해 뭐 정도를 서로 이렇게 보기보단 이 지금 의도가 역시나 또 이제 적대적으로 또 되겠구나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시장을 흔드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입항료도 맞불 시작이 됐죠. 선박 입항료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뭐 톤당 $50 뭐 이렇게 해서 쭉 선박 입항료이잖아요. 이걸 내고 그다음에 중국도 뭐 8만 원씩 뭐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돈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조치가 중요한 거죠. 이 의도가 중요한 거죠. 서로 이제는 안 좋게 얘기하겠다. 서로 이제 무역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견제를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중이 이거는 계속 합의를 안 봤을 때는 끝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누가 진짜 여기서 승부를 볼지 누가 뺄지 이것도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진짜 아파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갖고 계속 이렇게 쥐락펴락 한다고 하면은요. 힘들어지는 거는 미국입니다. 왜냐? 특히나 방산 이쪽 무기 생산이 엄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기에 들어가는 게 히토류가 이 레이더나 아니면은 뭐 잠수함이나 전투기나 뭐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히토류가 없으면 그런 거 생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방산도 지금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당연히 히토류가 들어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채널은 유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 워싱턴 DC에서 뭐 미중 고위급 실무진 간의 소통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 10월 말에 이 에이펙 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성사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낙관적으로 될까 이거는 한번 지켜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끝까지 간다. 중국은 진짜 누가 이기든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물밑에서는 양보를 하면서 에이펙 회담에서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안 좋고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합의를 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중국에 진짜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뭐 중국 주식이 왜 빠지냐 미국 주식이 왜 빠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 경쟁을 하니까 빠지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이제 뭔가 뭐 주시장은 모르겠지만 이 대운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왜 중국이 이제는 미국한테 굽히지 않았다. 이걸 봐라. 브릭스 국가들아 하면서 이제 브릭스 국가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되면서 그쪽에 이제 생태계를 또 구축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양극단으로 이 지구 아래서 양극단 미국의 서방파냐 아니면 중국의 브릭스파냐 이렇게 나뉠 겁니다. 이제 구역을 나누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 갈라서더라도 이 무역 흑자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과 갈라섰는데도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뭐 갈라서도 우리는 브릭스에 수출을 하면 되고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수출하면 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 없어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 미국은 지금 미국 아래를 필두로 시스템, 달러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이 오르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자재가 오르는 이유도 다 이런 거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을 줄였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중국이 수출을 늘리면서 총 수출이 증가는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흑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 중국산 제품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이거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중국은 미국 시장 없이도 성장 가능한 구조로 전환 중이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해도 실질적인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산업 구조와 실업률을 해석하면 중국은 지금 급격하게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실업이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무너진다고 보고 중국이 망한다고 확대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해석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GDP가 5%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는 진짜 장기적으로 간다. 끝까지 간다. 이제는 경제 이제 전시 체제가 되면서 장기 경제 정쟁을 서방과 하겠다, 미국과 하겠다 이거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토류, 헬륨, 에너지 이런 거를 자금률을 빠르게 높이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뛰어넘는 이런 패권 국가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유럽의 이 미국 동조와 네덜란드 지금 넥스페리아 있잖아요. 이거를 중국계 반도체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을 했거든요. 미국의 압력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제재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중 사이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진짜 많이 피해를 볼 것이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것도 계속 이런 뭐라고 하죠?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참 그 사이에서 한국이 걱정이 되고요. 반도체 공급망도 이제는 중국도 할 수 있다. 중국도 이제 반도체를 자국산하면서 여기 현재 구조가 TSMC와 ASML 그다음에 독일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지금 미국 아래에 이런 글로벌 체인이었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깨겠다. 이제 히토리를 수출하지 않고 가스나 특수 소재를 장악을 지금 중국이 하면서 중국도 이제 자국산 이런 반도체를 키우면서 그 생태계를 마련을 하면은 미국을 뛰어넘는 이런 이원적인 플랫폼을 갖출 수 있다.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더 안 좋아질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산업도 급부상하고 있죠.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지금 급부상하면서 로봇에 이제 중국의 로봇 설치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5개국의 4배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지금 로봇의 제조력이 지금 커지면서 중국은 이제 제조업 자동화로 이제 기술 격차를 좁히는 중이다. 그래서 샤오미 이런 자동차 회사 자동차 공장 가보면은요 일하는 노동자가 엄청 적어요. 그 쭉 가보면 그 레일을 보면은 거의 뭐 로봇이 다 일하고요. 일하는 이런 근로자는 엄청 적다. 그 영상 제가 가끔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서방 임원들이 겁에 질려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로봇공학은 베이징을 많은 산업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끌어올렸다. 이 기사가 있거든요. 맷 올리버 편집자가 쓴 이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세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야, 진짜 로봇 산업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차도 중국, 배터리도 중국. 이 제조업을 가진 중국의 위력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머리가 크고 있죠. 그래서 호랑이가 이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커버리면서 점점 이제 미국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이런 원래는 진짜 하청 기업에서 그냥 만들라고 하는 것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제조를 하고 자기가 창조를 하면서 점점 이제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이 기축달러, 이 기축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점점 되고 있고 AI 버블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원자재 시대, 리튬, 히토류, 구리, 뭐 철광석, 금, 은, 뭐 이런 게 그냥 우라늄 이런 게 계속 커지는 이유가 원유는 제외하고요. 계속 이렇게 대원자재 시대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 테크 산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는 뭘 보고 있냐? 미국 주식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점점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 그다음에 중국 ETF로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우리는 뭐 미국 배당주, 미국 주식에 올인해라, S&P 500이 답이다, 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저는 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중국 ETF도 봐야 된다 이렇게 그냥 외골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좋은 투자 하시고요. 존 버나드 유튜브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